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찾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자,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화요일 쌀톡 코너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더욱더 궁금하신 내용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식구분들이 반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톡스타 별톡방에 언제든지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우선은 1부에서 좀 퀴즈를 드렸었는데 2부에서는 힌트와 함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직까지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정답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힌트 쉽게 드릴게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가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나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리커플링, 2번 카운슬링, 3번 스타일링.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신 후에 우리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무료로 획득해 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들 퀴즈 맞춰보시고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저희 톡스타 방송을 다시 보게 하시려면은 리플레이 하시려면은 유튜브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면 돼요.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9시가 막 넘어가고 있네요. 이 시간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톡스타 별톡방도 오픈해보고 가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와, 엄청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민재팬님의 말씀부터 좀 볼게요. 민재님, 빨간색 장대양봉 탈인형 옷을 입고 방송을 하시면 너무 귀여우실 것 같아요. 상당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빨간색 장대양봉. 그 옆에서 좀 숨을 쉬겠습니다. 네, 빨간색 장대양봉. 옷을 한번 그렇다면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좀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재팬님께서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만약에 만들어주신다면은 또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재팬님의 개조할 빨간불만 가득할 수 있다면, 그쵸? 랑콤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윤조님 1부 수고하셨고요. 2부에도 본방사수합니다. 삼성증권 증권시장 방송하시는 김민재라는 분하고 동일한 민재 앵커님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윤조님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윤조님 감사합니다. 모든 방송 다 사랑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리고 톡스타는요. 8시부터 10시까지 늘 함께 하니까요. 생방송으로 또 윤조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왈라님 안녕하세요. 야냥이님 안녕하세요. 본방사수하러 들어왔습니다. 묵국이님 들어오셨네요. 역시나 화요일은 시끌시끌합니다. 왈라님 스파이더님 응원하러 왔어요 하시고요. 야냥이님은 언제나 멋진 리츠님 그리고 항상 이쁨이쁨한 민재님 안녕하세요. 우리 야냥이님은 저의 칭찬까지 늘 곁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본방사수 출첵하고요. 리츠님 시황 분석 정말 정확하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묵국이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묵국이 아이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묵국이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재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민재님께도 항상 감사드려요. 우리 랑쿵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감사드리고요. 자진모리님 스파이더스타님도 리치스타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방송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보스타님은 언제 오시려나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 다시 보고 싶네요 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랑쿰님 오늘 세 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김보님 언제 복귀하시나요? 다시 세 분 케미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절이 원하신다면 머지않아서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속 볼게요. 냐냥이님, 그러게요. 세 분이 함께 하실 때 진짜 재밌었는데 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김보은스타님 좀 말씀 재밌게 하시죠. 저도 약간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우리 코레님 보겠습니다. 이쁜 민재님 저 밥 먹고 식곤증에 한숨 자다가 본방사수하러 왔어요. 오늘도 꿀 정보 얻어갈게요. 리치님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코레님 감사합니다. 식곤증 그쵸. 요즘같이 또 날이 좀 약간 애매할 때는 또 이렇게 잠이 또 오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졸립잖아요. 그쵸? 푹 주무시고 오셨으니까 10시까지 뜬 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민재팬님이 계속해서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우리 성공 부인님께서 리치스타님 화이팅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세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세라님 반갑습니다. 투자이비님도 오셨네요. 와, 오늘 리치님은 파이팅이라고 하시고요. 우리 윤조님께서 오늘 400명이 넘어서 좋네요. 번창한 방송이 꼽히겠네요. 그쵸, 저희 벌써 식구분이 4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00명을 향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냐냥이님, 민자님 머리 묶으셨네요.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밥 묶음했어요. 랑쿠님께서 하나로 묶으셔도 이쁘실 듯이라고 하시네요. 내일 한번 그렇다면 하나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랑쿠님, 그렇다면 내일도 시청하셔야 돼요. 개인의 생각님, 토끼머리 너무 예뻐요. 개인의 생각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코레님, 민재님 놀라신다. 별똥방 시끄러워서. 정말 이 두 분이 찾아오시는 날은 별똥방이 끊임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두 분을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리치스타와 스파이더스타와 2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리치스타와 스파이더스타분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오늘 썰톡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치스타님, 스파이더스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에 빨간불이 나왔을 때 기분 좋게 또 출연을 해주셨네요. 마침 타이밍 좋게 우리 스파이더스타님부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잘 마감을 했고 수익으로 좀 마감을 좀 했고요. 좀 많이 지금 뭐 국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뭐 좀 수익률 좋게 끝났는데 약간 좀 항생 부분이 약간 좀 예측하고는 다르게 좀 약간 좀 밀리면서 약간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가 뭐 수익으로 마감을 해서 뭐 좋게 오늘 마감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 스파이더스타께서 혼자서 좋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정보 가득 제공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리치스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반등의 힘이 나올 때마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계속 조금 더 상방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코스닥은 궁금하고요.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가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조금 약간 이제 수렴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조금 선별적으로만 올라가고 또 선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뭐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또 뭐 아주 저희는 방송 뭐 한 40분 플랫폼 방송 같은 경우 한 40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됐는데 5주 연속 뭐 한 번도 손실 안 나고 계속 수익만 내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간단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쉬운 장을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로 지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수익률도 굉장히 뭐 한 달 동안 뭐 지금 1,300~400만 원 이상 넘었기 때문에 뭐 기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가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일단 더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뭐 보는 방향대로 제한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만 나오고 있다는 모습, 이거는 결국에 외국인들이 국내장에 아직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뷰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결국에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뭐 5주 연속 수익을 달성하고 이제 다음 주는 6주 연속 한 번도 뭐 빠짐없이 수익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보고 계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또 더 좋게 바뀌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머리 오늘 나왔는데 방송국 나왔는데도 머리 스타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별투방에 또 글 많이 올라올 것 같네요. 잘 어울리시고요. 6주 연속 수익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리치스타 개인 톡방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리치스타께서 지금 계속 6주 연속 또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점점 달려가고 계시니까 우선은 또 하나 더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오늘 좀 전에 국민연금에서 조양호 회장을 대한항공 이사 연임으로 그렇죠. 반대를 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저희가 좀 지금 짚어보고 가야 될까요? 일단은 조양호 조양호 회장의 이제 사내이사 연임을 좀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이 파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뭐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민심을 반영했다? 이런 게 맞겠죠. 국민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조양호 회장의 일가에 뭐 비리부터 해가지고 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다 봉합이 안 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굳이 여기서 민심을 좀 버리고 찬성하는 거는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악영, 안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장이 부재라는 것 자체가 뭐 사내이사로 연임된다는 게 이제 부재라는 게 자체가 조금 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배력이 약하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거나 다른 사내이사를 연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 늦게 나온 거거든요. 오늘 늦게 나온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나오고 이제 어떻게 사내이사를 연임을 반대하면은 다른 사내이사의 어떤 부분을 뭐 체킹해가지고 다른 분을 내세우는 건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투입하는 건지 어떤 부분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신다면은 대한항공의 주가는 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악재라고 보기에는 그다지 악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로만 작용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장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또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드실 때는 언제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오늘 그리고 좀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시장 이슈부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장 이슈는요. 장단기 금리 역전, 유로존 지표 부진, 과연 추세 하락 전환인지 단순 조정인지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방향성 짚어볼 건데요.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월요일이었죠. 미증시 폭락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 또한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와는 좋지만 내일 시장도 불안하거든요. 글로벌 시장 그리고 저희 국내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스파이더스타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약간 좀 하락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해외 시장의 글로벌 시장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상승세가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외인 매도세에 의해서 코스피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단기 지금 10년물하고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약간 이렇게 좀 데드가 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1개월 뭐 이렇게 이상 조금 장기적으로 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하루 정도 지금 10년물과 3개월물에서 잠깐 데드가 좀 났었던 부분인 거고 최소한 1개월 이상 이게 장기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가 우려에도 있겠지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당장 어떤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코스피의 어떤 지금 차트의 모양은 사실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하락의 위험이 있는데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나스닥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 지금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항생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국선이 좀 많이 코스피가 좀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못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나스닥이 7,414포인트를 넘어서 종가가 오늘 저녁에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 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 굉장히 상승세가 이어가던 나스닥이나 지금 S&P 이런 지수들이 만약에 저녁 늦게 뭐 새벽 3시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음봉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2,350포인트를 다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내일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내일 시장은 차트의 모양 자체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실 뭐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국제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근데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미국, 그러니까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의 어떤 움직임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종합주가지의 움직임은 사실 좀 많이 조금 반대의 좀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좀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은 사실 오늘 어떤 나스닥의 어떤 S&P의 어떤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고 한다면 내일 뭐 일부 반등이 올 수 있겠죠. 지금 쌍바닥 거의 지지 자리에 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22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200포인트를 거의 찍고 다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 쌍바닥 지지에 거의 왔는데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제가 봤을 때 2136포인트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나라도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나스닥이나 S&P가 많이 올라간 야간장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승의 폭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 움직임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루고 양봉이 떠가지고 종가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기본적으로 5일이평을 또 찍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 2167포인트까지 내일 반등의 뭐 위쪽으로 상방을 좀 열어놓고 보시되 만약에 오늘 큰 폭으로 나스닥이나 S&P가 큰 폭으로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다시 올라갔다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또 이 자리 직전 저점 어제의 저점과 그다음에 오늘의 직전 저점인 지금 보면 저가가 지금 2143포인트 정도 되니까 1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2136포인트까지도 열고 보셔야 된다. 하지만 아래쪽에도 분명히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2134포인트와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지금 5일이평이 자리가 있는 2169포인트에서 약간 좀 그 변동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뭐 자세하게 약간 좀 구간을 잡아주셨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유로존 지표 부진이 꼭 증시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한 달 이상 이런 현상이 좀 지속돼야만이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미리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약간 저희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미증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코스피 2167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선은 이때가 개장하는 미증시 상황에 따라서 또 증시가 2136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뒤 열리는 미증시도 잘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치스타의 의견도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정말 꼭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자체를 제가 이제 뭐 앞서서 스파이더 스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 현상이 왜 생기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장단기 금리 현상은 결국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더 금리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경기가 둔화될 때 주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이것 때문에 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냐 이런 이유가 필요한데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대체로 예측하기 좀 어려워지는 낮아지는 금리가 좀 다가올수록 좀 경기 후퇴를 조금 반영하고 있다. 선행 지표들이 그만큼 다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래로 추락해버리는 결국에 이제 10년물 미 국채 선물 10년물 자체가 3개월물보다 더 이번에 낮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 한 번씩 대답은 났어요. 한 번씩 더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50년 미국 시장 금융시장 50년 동안 장단기 금리가 조금 역전되는 현상이 딱 정확히 7번 있었습니다. 7번이 있었는데 이제 스파이더 스타님처럼 한 달 이상 이렇게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고요. 이제 열흘 이상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흘 이상 있게 되면은 이 열흘 이상 있었던 이후에 단 한 번도 경기가 후퇴를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주식은 어쨌든 과거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미국 이제 국채금리 자체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이게 10일 이상 연장이 됐을 때 미국은 100% 지금까지 100% 경기 후퇴를 경험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이제 역전된 상황이 지금 12년 만에 나왔거든요. 12년 만에 나왔는데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일단 지금은 아직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아직 10년물이 3개월물보다는 아직 이율이 좀 높긴 합니다. 하지만은 너무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10년물이 3개월물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잘 알아야 두셔야 될 게 10년물 같은 경우는 선물로 파생이 되어 있지만은 3개월물은 선물로 파생이 되어 있지 않아요. 3개월물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어요. 3개월물은 현물로만 해서 채권 하시는 분들 위주, 채권 마서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보셔야 될 게 3개월물과 10년물 자체의 역전 현상이 지속적으로 한 며칠, 한 3, 4일 이상 진행이 돼버린다. 그런 굉장히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이제 자주 나오는 현상 자체가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금리 현상이 자주,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야간장에 갑자기 이게 또 역전 현상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뭐 왔다 갔다 반복 이 자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미국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결국에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고 그리고 미국의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더 아래로 추락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상 10일 이상 유지를 하면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10일 이상 유지를 하면서 미 경기가 후퇴를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주식시장이 붕괴가 안 됐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100%인 거죠.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이거 별거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미 연준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죠. 미 연준에서도 지금 워낙 좀 가까운 관계고 평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현상이 만약에 발생돼가지고 결국에 어쨌든 장기 국채 금리는 단기 국채 금리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역전 현상이 된다면은 결국에 자금 이탈이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이제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좀 안 일어나고 쭉 꾸준하게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예전처럼 단기 국채금리보다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또다시 한번 역전되고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유럽의 지표 부진 이런 거는 크게 미국장에 대해서 큰 영향을 하질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의 마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지금 바로 눈앞에 떨어진 거는 국채금리 역전 현상.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결국에 국채금리 보면은 10년물도 있고 2년물도 있고 10년물도 있고 2년물도 있고 30년물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역전 현상은 어떤 걸 가리키냐면은 10년물 현물과 3개월물 현물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10년물은 선물로 파생이 되어 있지만은 3개월물은 선물로 파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블룸버그 통신이냐, 로이터 통신, AP 통신 이런 데서 발빠르게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다면 조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를 좀 보여드린다면은 자, 해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물 차트인데요. 네. 나스닥이 이전에 7,544 이 자리를 거의 쌍고를 찍고 지금 밀리는 모습인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일봉상 최다의 고가는 나오지 않았냐.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맞아줬고 마찬가지로 S&P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S&P도 2,866, 64 이 자리에서 쌍고를 이뤄내고 지금 밀려있는 모양새인데 마찬가지예요. S&P하고 나스닥 미 증시도 단기적으로 한번 고가를 강하게 찍고 지금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밀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제 조정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단순 깊은 눌림이었는지 이건 좀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시장에 들어와 있는 뷰는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현재 야간장에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0.4%, S&P 기준은 0.48%, 나스닥 기준은 0.47% 이렇게 상승 중에 있는데
불안한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불안한 상승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은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밖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농후해졌다는 거. 미장도 이제 제한적인 반등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글로벌 시장을 우리나라에 대입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예전에도 제가 민재 MC님 뭐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코스피 지수 2240 찍을 때 그때 우리 방송했었잖아요. 그쵸? 방송을 2240 찍을 때 제가 고점이라고 딱 말씀드리고 여기서 무조건 그냥 매도 쳐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인버스를 잡았죠. 코덱스 인버스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미 10% 수익 한번 났다가 다시 한 2% 수익을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10% 수익권에 지금 돌아왔거든요. 저는 아직도 국내 증시는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3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MSCI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MSCI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 MSCI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MSCI에 대해서 나온 결과치인 거죠. MSCI에서 중국의 증시를 계속 이제 편입을 이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이제 선진지수와 신흥지수에 있는 데서 신흥지수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증시의 비중을 높인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신흥지수들은 이제 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그때 MSCI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2월 28일을 기점으로 외국인 대량 매도세가 계속 터지고 있는 모양새고 지금 그때부터 거의 한 달간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매수를 나섰던 적이 딱 2번 이거를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좀 지지가 받쳐지려면 외국인이 3거래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 이만큼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지 않는,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 국내 증시는 반등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수 추정형은 하지 마시되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하실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글로벌 증시도 약간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오늘 야간장은 지금 반등 중에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밖에 나올 확률이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뒤에는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다라는 우리 리치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제한적 반등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국내 증시 또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역시나 제한적 반등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까지도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하니까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실시간 해외 기사 소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또 잠시 후에 밤 11시에 하는 방송이죠. 신세계 함께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리치스타의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이슈 함께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범위를 좀 좁혀서 종목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이슈는요. 첫 번째, 로봇 산업 발전 방안 발표. 로봇 관련주 중에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테마주 장세, 그리고 개별주 장세에서 집중해 볼 만한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하고 참 잘 어울리는 종목 이슈 꼽아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미증시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부진한 가운데 로봇 관련주는 정말 10% 넘게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텐션을 계속 더 이어갈 수 있을런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사실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우리 스파이더스타님부터 로봇 관련주 중에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냐 미세먼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고점이다 싶어서 안 들어갔지만 오늘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노무사마 그 육상 전략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 인사 300명이 저 며칠이죠? 그 22일인가요? 그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뭐 네. 좋은 얘기를 하면서 잠깐 좀 떴었어요.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네. 현대중공업이나 고영, 그다음에 삼익 THK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삼익 이거 굉장히 많이 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스타도 굉장히 크게 급등 중이에요. 굉장히 막 지금 뭐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는데 신성 EN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급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장대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시는 게 보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 3, 4% 먹으려고 지금 들어갔다가 결론적으로 이거 3, 4% 밀렸어? 하지만 다시 올라갈 거야. 눌림 주고. 급등했으니까 다시 눌림 주고 올라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로브스타를 좀 보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급락을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이슈로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의 급등은 굉장히 빨리 급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중에 제가 제일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네. 우리 스파이더스타께서는 워낙에 또 테마주를 선호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별로 테마주는 좋아하지는 않죠. 네. 예, 뭐 테마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떤 거 볼까요? 로보티지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인데 512평에 닿으면 매수 한번 들어가 볼만 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들은 지금 재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좀 있는 상태에다가 이슈까지 받쳐주니까 급등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어떤 거를 좀 보여드리냐면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재무를 보면 빨간색으로 도배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죠.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매출 자체는 살짝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은 했는데 재무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었나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고가가 4,855원인데 지금 종가가 4,3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서 바로 급락이 내려오니까 이런 걸 갖다 추격 매수했을 경우에는 크게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왕 하시는 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로봇산업, 이 로봇 관련된 기업을 저희가 이제 편입을 만약 하시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중에서 약간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재무도 나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한번 다시 분명히 내려오거든요.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눌렸다가 갈 거니까 제가 봤을 때 18,800원이 조금 진입 자리로서는 나쁘지 않게 보여요. 그러면 한 18,800원 정도에 기다리셨다가 오면 잡으시고 아니면 그냥 보내주는 걸로 해서 재무가 괜찮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일단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좀 기다리는 자리에서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일단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 중에 한 종목 꼽아주신 거죠? 로보티즈? 저는 이 종목이 제일 나아 보이는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쎄요, 저는 로보티지밖에 안 보이네요. 또 내려오면 뭐 한 19,000원 이하에서만 진입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9,000원 이하요? 알겠습니다. 차트로 이제 어제 주목받았던 로봇 관련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종목은 물론 어떤 테마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락이 나올 확률 또한 높다고 하니까요. 로보티즈, 우리 스파이더스타께서 유일하게 로봇 관련주 중에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19,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치스타의 의견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의료, 돌봄, 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수소차,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또 정부 정책 관련주를 엮이면서 로봇주들 움직임 궁금하거든요. 스타님께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일단은 로봇 산업 관련돼서 조금 이제 육성하면서 조금 뭐랄까 이제 향후 이제 이쪽 업계에 대해서 조금 나라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도 많이 펼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일단 로봇 산업 관련주로는 뭐 서비스용 로봇으로 만드는 회사들은 LG전자, 삼성전자, 유진로봇, 로보티즈, 인트로메딕, 뭐 큐레소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용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조용 로봇, 현대중공업 있고 뭐 로버스타 있고 고영, 삼익 TH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성 ENG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나라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로봇 산업 자체의 기반을 좀 튼튼하게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조금 편리하게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결국에 이제 아무래도 로봇 산업 지금까지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까지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이제 장에서 소외를 받고 한참 거의 대부분 내려갔었습니다. 맞아요. 저점이었죠. 예, 거의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인 상태에서 안 그래도 과대 낙폭주로 해가지고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이런 정책까지 딱 펼쳐져 버리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수급이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또 재차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네. 지금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쭉 차트를 길게 해서 보신다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전의 가격을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눌림이 들어올 수는 있는 가격대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 출해, 차익 물량이 출해되는 그런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그래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들로 저는 좀 보고 있던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저도 이거 뭐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만은 원래 알고 있던 회사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지인이 좀 물려 있다가 단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들고 있어라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게 로보스타였습니다. 로보스타였는데 네. 로보스타 결국에 수익 잘 내고 이미 빠져나오긴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32,000원 위에서 이제 빠져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단가가 좀 좋진 않았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27,000원 단가였거든요. 27,000원이었는데 저한테 물어볼 때는 한참 22,000원 막 이럴 때 물어봐가지고 네.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 하고 그냥 쭉 들고 갔는데 결국에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긴 한데 저도 로보스타를 조금 눈여보고 있던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조금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전년도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재무제표가 안 좋아진 것 뿐이지 재무제표는 아직 건전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 수주가 조금 많이 일어난 게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 반등 나오기 전부터 좀 더 먼저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테마로 엮여가지고 좀 더 반등이 나왔는데요. 스파이더스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로보티즈 재무제표 건전하고 좋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은 서비스용으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서비스용으로는 로보티즈 정도 보고 있고 제조용으로는 로보스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종목, 이 두 종목만 여러분들은 이제 로봇 관련 테마주에서 이 두 종목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리는 따라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죠. 어차피 조금 더 횡보를 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지켜봤다가 들어가도 얘네들 충분히 가격대 줍니다. 안 내려올 것 같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테마주 장세 이제 다음 테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전에도 제가 웰크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미세 관련주. 네. 제가 미세 관련주에서 웰크론 그리고 위닉스 이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웰크론하고 위닉스하고 저는 만약에 본다면은 위닉스를 먼저 본다. 위닉스 또 어제 나르더라고요. 네, 어제도 날락. 네. 우리가 얘기했을 때 17,000원대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17,000원대였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테마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가 2만 원대였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스파이더스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를 잘 안 하시지만 저는 공략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위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눌림 준다. 눌림 주면은 뭐 17,000원 다시 눌림 주면 들어가도 괜찮다. 17,000원 눌림 주고 난 다음에 붕 뛰어버렸죠, 지금. 지금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80% 이상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네.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 왜냐면은 위닉스 자체가 그동안 뭐 17,000원 이 자리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워낙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어서 이 자리가 높은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들어오면은 따라갈 수도 있는 테마들. 이런 테마들은 테마의 특성을 잘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테마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끌고 가지 못할 테마인지 이런 걸 잘 눈여겨보시면서 네. 테마주도 요즘은 테마주가 한 테마 가지고 쭉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순환매를 거치는 거죠. 길게 가봐야 아마 3, 4일이고 짧게 가면 진짜 하루 이틀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를 하시면서 적당히 수익권 나오면은 좀 청산하시면서 왜냐하면 장이 워낙 그렇게 튼튼한 장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도 좀 병행하시면서 그리고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뭐 미세먼지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가 계속 더 급증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이제 고가 33,500원까지 찍었는데 뭐 찍을 자리까지는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는. 하지만은 이제
로봇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 로봇테마주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로봇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로봇테마주도 지금 여기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얘 눌림이 들어온다면 뭐 로봇스타를 기준으로 눌림 들어온다면은 28,000원대, 28,000원대 이 정도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따라가도 지금은 이제 되죠. 거기가 강한 저항의 마디가였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 자리가 지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좀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손절 좀 짧게 갖고 가야죠. 한 8% 정도만 손절 잡고 가도 충분히 이런 정도는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마주가 계속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로봇 테마주도 뭐 눈여겨보셔야겠지만은 항상 제약바이오주는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고 왜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만큼 안 밀리고 강한 테마주는 없다는 거, 그거는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에 뭐 제약주, 로봇주, 미세먼지주 이렇게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우리 리치스타께서는 서비스로 미세먼지 관련주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럼 눌림시 담아봐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죠? 위닉스는 이제 당분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17,000원, 2만 원 그 사이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7,000원을 가면은 17,000원대 가면은 눌림 받아볼만 하다. 하지만 지금 이제 3만 원 위에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하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잘못 듣고 위닉스 한 28,000원에 들어가야죠. 28,000원에 매수하시면은 잘못하면 단기 최대 고가에서 매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미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꼭 조정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청산을 해야 되고 있지 않는 분들은 관망을 해야 되고 조금은 더 지켜봐야 돼요. 이제 수렴의 과정을 주식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경우는 제약바이오주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제약바이오 테마주 빼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위닉스 보유자의 영역이네요. 확실하게 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리치스타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리치스타께서는 로봇 관련주로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로보티즈, 제조용 로봇으로는 로보스타 두 가지 종목 제시를 해드렸고요. 내려올 때 좀 더 눌림시에 접근해보자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종목 이슈 두 번째 이슈입니다. 테마주 장세,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해서 볼 만한 테마는 어떤 업종인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어느 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워낙에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테마주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짧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스파이더스타는? 테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섹터를 잡는 지금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주를 지금 공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섹터 자체를 잡아서 화장품주가 지금 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주가 그렇게 많이 눌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 네. 저번 주에 제가 종목 10개를 제가 좀 잡아드렸어요. 그 종목 자체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네.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오가닉 티 코스메틱, 그다음에 이치환불, AD 생명공학, 그다음에 대봉 LS, 제이준 코스메틱, C큐브, 한국화장품, 한국콜마, 한국주철관 이렇게 10종목을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 자체를 바스켓을 묶어갖고 굉장히 비중을 낮게 해가지고 바스켓을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보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중에 오른 종목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일 많이 가고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추천을 드렸었죠. 추천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고 나서 거의 14% 이상 지금 굉장히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지금 제가 아까 바스켓으로 제가 묶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지금 상세를 지금 이쪽 대봉 LS에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급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0% 이상을 갖다가 제가 지금 보고 있고 청산을 할 때 제가 한 번에 지집하셔서 한 번에 청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봉 LS가 굉장히 급등이 한 번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화장품주 섹터 자체는 지금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좀 가져가신다면 한 올 여름이나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웃음을 좀 지으실 수 있게끔 굉장히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섹터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섹터가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화장품주가 올 지금 지금 여름 정도 그다음에 지금 가을 정도까지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묶었는데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중장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리치스타께서 보고 있는 테마는 제약업종일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뭐 어디를 돌파하고 나면 여기 위를 봐야 되고 어디 아래를 깨면 여기 아래를 봐야 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다 방향성을 딱 정확히 딱 보고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제가 언제 보였죠? 제가 이 방송, 톡스타 방송 지금 나온 지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7개월 나올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나올 때부터 맞아요. 무조건 제약바이오주는 사야 됩니다. 맞아요. 그때부터 계속 많은 노래를 불렀던 제약바이오들 다 지금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갔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선 제약바이오주만큼 강할 게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됐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시청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황에 대해서 있어서는 어느 전문가들을 한테 어느 전문가들한테 뒤진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시황 말씀드렸던 게 항상 맞았거든요. 뭐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전에 제가 코스피에서 1985 떨어질 때 네. 1985 한 번 찍고 그다음 또 1985 한 두 번 찍었었잖아요. 그때도 다른 전문가들 거의 대부분 99%의 전문가들이 1800 간다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 그때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1985 깨더라도 얼마 안 깬다. 전 딱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를 이탈하면 이런 거 없죠. 왜냐하면 이미 무역전쟁에 대한 여파를 다 받았고 악재는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2240 갔을 때 2240 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고점이다. 매도 쳐야 된다. 인버스 잡아야 된다. 잡았어요. 결국에 매도로 가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시황을 바라보고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뭐 통틀어서 일단은 가장 강할 수 있는 테마는 제약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가 그나마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삶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발하고 더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그 군들이 표적치료제거든요. 표적치료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제약바이오주에서 표적치료제들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 원인인 것만 죽여버리는 것. 항암제 같은 경우 옛날에 막 머리 빠지고 막 피부 벗겨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항암제를 맞아도 머리 안 빠지고 그냥 다른 세포들 안 죽고 그 세포만 죽여버리는 이런 표적치료제를 지금 가장 선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효과가 좋죠. 부작용이 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주가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도 어떤 테마주보다도 가장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에서 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미세먼지 관련주 테마주는 이미 위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금 눈을 좀 낮추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화폐계약 테마주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고 그나마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두 개 더 있다면 로봇 관련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도 좀 눌릴 때 들어가 보면 전기차 관련주도 좀 조만간 다시 한번 큰 방향성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도 계속 지금 타이밍을 지금 제가 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약바이오주도 물론 솔직히 제약바이오주는 딱 한 3년 기다려보세요. 3년 기다리면은 지금 자리가 완전 엄청난 저가였던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 보시면은 아마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테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잘 맞추시니까 가끔 좀 무서워요, 리치스타님. 감사합니다. 지수와는 무관하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요즘 시장에서 리치스타 제약업종, 스파이더스타께서는 화장품 업종 꼽아주시면서 몇 가지 종목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보죠.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1번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491님, 3482님, 0333님, 7800님, 2629님 5분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